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와 정말 참. 와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정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적지도 못했어요. 와 이거 참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일단 결국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그 정도만 유죄로 인정받았고 그마저도 김건희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와 반성한대잖아 반성. 반성도 하고 먼저 요구하자. 그리고 범죄 전력 범죄를 그동안에 다 덮었기 때문에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1년 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었고 주가 조작의 인식도 있었어. 그런데 함께 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 와 정말 야. 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거 맞아. 그런데 명태균은 영업한 거야. 수단으로 그걸 활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공천의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 준 거는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명태균이 이준석 등등에게 부탁했겠냐. 우리가 그거 다각도 채널을 통해서 부탁하고 결국 최종 보스에게 확인하는 그걸 수도 없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야 명태균이 계약서 안 썼다. 그럼 계약서 쓰고 하냐 그거를? 불법 행위를 계약서 쓰지 않았다. 1년 8개월에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고 1281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선고가. 와 나는 진짜 이거 난 정말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은 이 법조인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난 진짜 좀 쉽지 않다. 대한민국. 기가 차.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 발언을 그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듀비오 프로레오, 그러니까 그 피고인의 이제 합리적 의심이 다 없어질 때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한 게 뭔가 좀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고요.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의 여부와 관련된 쟁점은 어느 정도로 그건 인정했더라고요. 다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공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 함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걸로 네. 쳐냈고 공소시효를 이제 또 공소시효 얘기하더라고. 좀 쪼갰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1차 시기와 2차 시기는 구분되는 거는 맞고 네. 구분돼서 실제로 2차만 기소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2차 시기조차도 이제 쪼갰어. 잘게 쪼개가지고 예. 이게 다 하나의 단일한 범죄가 아니다. 소위 포괄일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쪼개서 보니까 앞에 두 개는 날라가고 마지막 것은 아까 공동 가공, 소위 같이 하고자 하는 공범으로서의 의사 그런 없었고 실행행위가 없었다라는 걸로 무죄 와.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방조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를 했어요. 네. 판단을 일단은 그렇게 기소가 안 됐고 의미 없죠. 예.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주가 조작 부분들도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게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예, 명태균 관련해서. 와,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속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거냐라고 하는 저는 그런 방식의 판단이 굉장히 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무상으로 A라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네. A도 받을 수 있고 B도 받을 수 있고 C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각자가 만약에 그렇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 사람한테만 전속적으로 귀속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맞죠. 근데 마치 이거를 한 사람이 독식을 해야만 이 여론조사 어떤 혜택을 네, 그래야 불법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네. 잘못된 말이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나 계약도 얘기하거든요. 네. 지시나 계약을 전제로 해서만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되는 거냐?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거들이 좀 수긍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혐의 자체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무상으로 받았는데 계약서를 왜 써? 그렇죠. 유상일 때 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게 성립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또
뇌피셜을 또 세게 굴립니다.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간다고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여론조사 비용을 정리해 갖고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사는 뇌피셜을 굴려요. 아니 당선인한테 어떻게 감히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겠니? 그거는 왜 또 뇌피셜을 굴려 본인은? 와 그게 진짜 웃기긴 하네요. 아, 그 레전드였어요 그 부분이. 감히 돈 달라고 할 수 있겠냐? 감히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한테 뭐 임금이야? 돈을 청구할 수 있겠니? 그것도 어떻게 부풀려서 할 수 있겠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 당연히 뭐 모르는 사람한테 부풀려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못 한다고 얘기합니까? 계속 하시죠 일단. 네. 죄송합니다 내용, 말 잘라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이제 핵심인데 이 두 개를 다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법리적으로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운 논거를 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특가법상 알선수재였는데 네. 일부는 이제 날리고 일부만 이제 지금 유죄로 그 선고를 한 부분이고 양형에 있어서 이제 징역 1년 8개월을 했는데 네. 사실 양형의 불리한 사정 중에 저는 핵심적으로 보는 게 진술 그 위증 말하자면 유경호 행정관인가요? 네. 이 사람한테 다르게 진술해달라는 네네. 이런 과정들이 네.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그게 죄질이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사실 저는 못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양형도 징역 1년 8월 어쨌든 집행유예는 안 했어요. 네. 집행유예는 안 했어. 그나마. 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항소심 가서 반드시 좀 교정해야 된다 이런 지점들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 그리고 마지막에 형사보상 안 내면 그게 받아가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면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네. 보상을 해줍니다. 네, 뭐 그렇겠죠. 그 이진관 부장 흉내 낸 거지 뭐 한덕수한테도 똑같이 하는 네. 게 보기 좋았나 보죠. 그게 왜 일단 판사가 한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나중에 하면서도 그러는데 처음에 아까 우리 이용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두배 프롤레오 그 얘기할 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 분위기 우리도 예, 자꾸 저희도 막 이상하다. 그냥 이게 뭐예요? 서로 막- 눈빛을 교하고 예, 이거 뭐지 그랬었죠. 이랬었는데 네. 우리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될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하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번 입증 책임을 너무 엄격히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풀어가는 느낌이고 지나치게 형식 그러니까 사자성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지나치게 형식 논리로 꿰맞춘 어떤 판결로 보이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라는 것이 이거죠. 지금 인식 그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하지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인식과 공동 가공의 의사가 그렇게 분리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행위를 쪼개서 분석을 하잖아요. 뭐 구성 요건 해당성부터 네네. 쭉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하는데 네. 물론 주가 조작이 인식이 있었다는 것과 공동 가공의 의사는 형식적으로는 다른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얘기죠. 일단 그 인식이 있고 그 인식하에 서로 통정해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서로 짜고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같이 내가 매도 주문할 테니까 매수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통정 매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통정 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네. 이미 공동 가공의 의사가 같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식의 영역은 돼도 공동 가공의 의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게 모순 판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 자체가? 자체가 모순된 논리고 네. 그것이 이제 형식 논리를 동원하는 거죠. 무죄를 주려면 그렇게 도저히 인식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니 그건 인정하고 네. 이거는 공동 가공의 의사에서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방조는 혹시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저는 이거 자체가 정범으로서 공동 정범으로서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뭐 항소심에서 공상병의에서 예비적으로 방조 넣으면은 저는 유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저는 방조가 아니고 실제로 범범이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통정 매매를 인정하면서 그렇죠.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다. 가공의 의사가 없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 그렇죠. 제가 말이 안 주고받는 되는 거죠. 행위가 예. 있었는데 그렇죠. 같은 행위 서로 그거 모순 아니야? 서로 상호 행위가 있는 것을 공동가공 의사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게 와, 계약서 아니 뭐 계약서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빼더라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하더라 이거는. 여론조사를 의사결정도 명태균이 했고 배포도 명태균이 결정했다. 네. 아니 뇌물이든 뭐든 주는 건 자기 걸 주는 거예요. 네.
자기가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명태균이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마치 알선수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명태균이 자기가 여론조사해서 네. 대법원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네. 그 자기 거를 주는 게 뇌물입니다. 맞습니다. 애초부터 받는 사람 거를 주는 게 뇌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근거로 삼는 게 너무 웃겼고 그다음에 역시 뭐 자기가 비용을 다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다. 뭐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가 때가 따로 비용을 있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만들어서 만든 물건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뇌물은 자기가 만든 물건을 주는 거지. 그쪽에서 비용을 내서 내가 만든 물건을 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익이 얻는 것은 별개로 판단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줬느냐 뭐 이런 것을 네.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다음에 저는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웃기더라고. 뭔지 알까요? 명태균이 이제 공짜로 여론조사를 줬잖아요. 그 대가로 이제 공천을 받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대가로 공천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명태균은 윤석열한테 공짜로 제공하면서 돈을 이미 받을 대로 벌 대로 다 벌었대. 다음 지자체 예비 후보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충당을 했대. 아니 왜 두 가지 다 하면 안 되냐? 이것도 임마 받고 임마 이것도 그렇죠. 받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이걸 준 게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다음에 누가 그러니까 봐도 세상에 김영선이 공천 주니까 말이 많네. 네. 이건 자체로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끝난 건데 그게 마치 무슨 시스템에서 공천이 된 것처럼 하고 이것 자체가 근데 너무 이제 상식적으로 당시에 이제 네. 친윤계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제 방해를 했어. 그렇지. 그래서 당내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거야. 네. 그래도 안 되면 윤석열한테 찌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말이 많네. 그렇지. 근데 아니 이게 무슨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근데 명태균이 다른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니래. 그것을- 와 이게 진짜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이거를? 아니 똑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같이 나눠준다고 준 게 아닌 게 되나요? 그것도 웃기고 이게 이제 몰상식한 판결이죠. 몰상식한 판결.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양심과도 반하는 게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인정된 부분이 명백하게 지금 판례를 어기고 있어요. 그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통장만 빌려주면 무조건 유죄일 뿐만 아니라 통장을 주지도 않고 통정 매매 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저기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주가 도이치모터스 한번 띄웁시다. 이거 내가 뭐 옆에서 하여튼 많이 알릴게 아니면 뭐 도와줄게. 네. 이렇게만 해도 다 공모공동정범으로 다 유죄를 인정해 왔어요. 아 그동안에 다 인정해 그걸 왔어요. 다 공동가공으로 봤잖아. 형법에 있어서 공모라는 개념이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꼭 같이 안 하더라도 물론 이건 행동도 같이 했지만 행동을 안 하더라도 서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법의 다른 거 다 떠나서 40% 나눠주기로 했다. 요것만 가지고도 그냥 네. 그건 공모사실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는 또 인정하더만요. 그리고 계좌를 또 줬다는 것도 인정하잖아. 예. 근데 공동가공을 안 했다. 공모를 안 했다. 이거 말이 이게 판례를 어기고 있어요 지금. 판례도 어겼고. 판례를 어기는 거고 정치장법 위반은 이제 구조가 뇌물하고 비슷하거든요. 이제 대가나 저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또 신분면에서 따질 뿐인데 이제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내가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최욱 씨한테 뇌물을 줘. 네. 근데 주기만 하고 계약서는 안 썼어. 네. 네. 이거를 내가 주면 나한테 무슨 자리를 달라.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네. 앞으로 계약서만 쓰면 돼 이제 앞으로 계약서만.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곽수산 씨가 나한테 저 도이치모터스 주식 오른다니까 좀 사놔라.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았어. 그래갖고 그걸로 한 1억을 벌었어. 그러면 곽수산한테 여론조사 비용 1억은 얘한테 받은 거니까 너는 여기 안 받아도 되고 계약서도 없고 맞아. 네 수익은 다 생기지 않았냐. 아. 이런 거예요. 다른 데서 말하자면.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딴 데서 수익 얻었으니까. 그러면 곽수산 씨가 나한테 내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혹은 시세 조종 혐의를 알려줘가지고 공모한 결과가 되면 그건 그거대로 처벌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거대로 이 행위를 평가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아니 이런 식의 논리 조작을 하나? 와, 난 얘는 진짜 근데 이 신박하네. 판사가 공정사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네, 강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판결 자체는 불공정 사회를 조장하는 꼴이 돼 그러니까 이 버렸어요. 근본적으로 저는 뭘 느꼈냐면 이 저기 무슨 한자 성어가 어떻고 인두브 프로레오는 라틴어예요 심지어. 이런 거 언급하는 경우가
되게 한번 앞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검사나 판사가 무슨 곤란한 상황에서 지가 범죄 저지르고 구속되거나 이럴 때 꼭 한시 읊는 놈들 있어. 꼭 한시 읊었다니까? 이게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이 상황에 딱 적합한 얘기도 아니에요 또 보면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아니 거미불로 화이불치가 부패 행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왜 그걸 인용합니까? 그건 그 말이 아니거든. 아, 저 근데- 지금 몸이 떨려요 지금. 아니 난 진짜 기가 막혀서 이게 아니 그리고 아까 최홍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비용 청구를 어떻게 했겠냐 이거 완전히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선인한테 이건 뇌피셜 아닙니까? 아니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돼 있다. 아니 이게 사실 김건희가 그게 비용이 얼마인지 적정한지 모르면 당연히 과다하게 해서 받아내려고 뭐, 나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할수 그렇습니다. 있는 사기 것이고. 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취임한 지 뭐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겠냐. 그게 뭐 그거는 뭐 혼자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판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일반인이 어떻게 감히 당선인이랑 그렇게 통화를 해?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뇌피셜을 판사가 이야기를 해? 감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 감이. 감이.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이 이게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차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세고 그 힘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 바침으로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이득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뇌물이라고 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사고 구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진짜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와 생각 많이 나네. 진짜 뚜껑 날라갔던 게 아까 이제 계약서 안 쓴 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 같은 시기에 여의도 연구원이랑 계약서 쓰지 않았느냐. 야씨 장난하냐? 그거는 용역을 받아서 실제로 돈을 주고 받으니 와, 나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그걸 정상적인 유상이니까. 추론이라면 와. 거기다가는 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왜? 여기는 계약서를 안 안 했으니까 썼으니 불법성이 그렇죠. 있겠다. 불법성이 이렇게 있고 다른 가야지. 대가를 노렸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그럼. 아 그럼 뇌물 받을 때 다 계약서를 써야 뇌물이 되는 그래 거예요? 요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갑자기 또 생각나. 나는 거기서 아, 진짜, 진짜. 뭐 장난하나 해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번 판결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서 굳어지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정치 세계에서 네. 정치 자금 그럼. 이런 식으로 받아라. 예.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받아라. 말하자면 원래 정치 자금이라는 것은 권력자들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항상. 네. 문제되는 지점은.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계약서도 없이 지시 안 받고 그냥 뭐 알아서 갖다 주고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열어주는 꼴 아니냐. 매우 그렇죠. 가장 단죄해야 될 영역과 그 실태 사례들을 이렇게 그냥 열어주는 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예. 이게 보니까 대가관계나 청탁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자금법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게 없고 근데 이 정치인에게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줬다. 그러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러네. 여태까지. 네. 근데 그걸 계약서를 쓰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저기 시세 조정에 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이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 할 거 작전할 거 다 알아. 예. 알고서 내 통장도 다 주고 내 거 불려달라고 해. 음. 그리고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있다가 돈만 찾아. 수수료도 무죄야, 40% 떼줘. 이게 무죄야. 그럼 수수료 무죄야. 40% 가지고 준다 그러면 그럼 무죄야. 그럼 너무 마음 편하지. 와, 그리고 나 이건-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소통들이 있었어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아, 이게 12시에 만나요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정도 가지고 공동 가공, 그러니까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위에 결합했는데 공동 가공의 의사는 없으니까 공범은 아니야. 그다음에 야 이거 참. 이익을 이제 나누는 데 있어서 김건희 계좌만 가지고 이익을 나눴다 이제 이런 것도 아까 그런 논거를 하나 들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많은 나눈 거 것도 함께 같이 나눠야 이익을 되는데.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공범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이익을 어떻게 나누냐는 것은 각각마다 다른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너는 이것만 가져가 하는 거고 그렇죠. 서로 역할에 따라 나누는 함께 것인데 나눠 먹었어야지만 그렇죠. 공동정보다. 그렇죠. 네. 이 그렇게 세상에 또 이런 전체를 다 한꺼번에 나눠야 공동정보입니다. 이런 협동조합이냐, 논리여서 이씨. 말이 안 되죠. 협동조합이냐고 지금. 아 이거는 이런 근데 생각을 하지.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제가 뭐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진짜 딱 답을 정해놓고 그럼, 네. 거기에 본인도 굉장히 힘겹게 짜맞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유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한 논리 조작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그것도 판례에 반하면서 상식을 어겨가면서. 아니 그 상식 얘기까지 가지 아니, 않고 나 참. 판례에 반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 말씀이네. 그럼요. 네, 네. 아니 근데 판례까지 안 가더라도 아. 이게 김건희 여사 이번에 김건희의 쟁점
요거를 특검 측 주장하고 김건희 측 주장하고 언론들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 판결문이 다 김건희 측 주장을 그런. 거의 그대로 다 인용하는 식이에요 네. 지금. 네. 그 와중에 지금 김건희 쪽에서는 입장을 뭐라고 냈냐면 알선 수재가 유죄잖아요. 알선 수재 형이 너무 높다. 항소 검토하겠다. 좀 너무 심하다. 심해, 솔직히. 너무 심해. 나 풀어줘야 되는데 왜 집행유예 선고 안 했냐 뭐 그렇지. 이런 그런 취지까지 것 같아요.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전 진짜 풀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 한자성어 본인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권력을 잃은 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되면 저 정도 알선수재 인정하면 풀어줘야 돼. 그때부터 풀어줘도 돼. 불안하더라고. 응. 뭐 권력이 잃은 자든 뭐하든 무죄 추정해야 되고. 초반부터 보라 저희끼리 막 썰렁해주잖아. 이렇게 네. 긴장 많이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권력자라고는 봤나 보네.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화 녹음 나온 얘기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증거를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죄의 확신을 주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깨야 되거든. 그거는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한마디를 없더라고요. 안 해. 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 물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예를 들어서 정성을 그거를 다해서 피해가고 그거를 딱 있어요. 올려놓고 요거를 뭐 억지든 뭐 제대로든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없었어요. 그렇죠. 왜 이걸 안 믿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고 그다음에 네. 양형 관련해서도 청탁 실현시키려는 정황이 발견 안 된다. 뭐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김건희가 사실상 V0 역할을 네. 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책 반성한다고 그게 지금 그거를 가지고 양형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궁지에 몰려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그렇죠. 요만큼 인정한 맞아요. 거예요. 몰리다 한 몰리다가. 것을 그래서 진정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와, 그 진짜 몰리다 안 돼가지고 하나 딱 인정한 거였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걸 반성한다고 또 해버리대.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앞으로 뇌물 계약서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니까 취임 어떤 공직에 취임한 사람의 배우자는 누구한테 얼마든지 비싼 목걸이나 이런 거 받아도 문제 계약서만 없겠-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취임 축하용으로만 하면 뭐 몇 억짜라도 괜찮다는 그런 유의. 그리고 여론조사 하는 데에서도 그냥 이제 공짜로 갖다 주면서 아유 이거 저희 영업 활동이니까요 하나 쓱 받아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예. 해도 뭐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어.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게 어쨌든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제 자본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중범죄인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 엄중하게 좀 단죄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시세 조정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행위에 결합했는데 네. 지금 공범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야. 무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금 활개치는 거예요. 그 주가에도 매우 악영향을 끼칩니다. 저 한 사람 판단 때문에. 신뢰가 지금 무너지는. 예. 진짜 이렇게 굳어지면 주가 조작으로 누가 처벌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진짜. 진짜 요로도 예.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되면 정치자금법이든 주가조정 어떻게 처벌해? 당연히 이제 이게 당연히 판례로 굳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사실 그렇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네. 저희가 주가 조작은 거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다 진짜. 저 와. 2020년 4월 7일 날 고발했는데 6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항고하셔가지고 재기수사 명령 되고 막 그랬었던 거죠. 예, 그건 이제 최근이고. 그거는 24년 그러니까 24년 최근에. 24년 10월 말이에요. 그것도. 예. 권오수가 3년 선고 받았다고 해서 막 진짜 쉽진 않을 거다라는 예상은 네. 있었지만 이 정도일 아니, 근데 이제 거라고는 사실은 오늘 생중계 전까지만 해도 특검의 수사,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뭐 물론 들여다 봐야겠습니다만 이거는 판사의 인식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를 떠나서도 예, 그것도 뭐 따로 그게 또 진짜 봐야겠죠. 문제예요. 예. 권력을 가진 자는 거기 좀 가담해서 먹어도 되고 예. 권력을 가진 자는 어차피 들고 와가지고 사정하고 뭐 갖다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도 되고 네. 이런 결론이에요 지금. 참 이거를 진짜 이거. 먼저 달라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뭐 비판하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게 저는 제일 속 터집니다. 이 우인성 부장 판사는 그 어떠한 페널티가 없다는 게 이게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네. 이런 나를 뭐 강성으로 몰아붙이겠지 또 일각에서는. 네, 감정으로. 저거 무지성으로 막 비판한다. 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서 저 강성 분자 뭐 이렇게 비판하겠지 일각에서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이건 판결은 저는 저희가 그렇지 들어봐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론 조사를 제공한 것이 납득할 수 없잖아요.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런 논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이상한 판결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론조사 결과물들이 꼭 나를 위해서 여론조사 문항들이 설계되고 내가 주문하고 그 주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한테 회신이 돼서 내가 그걸 참고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은 선거 과정에서 매우 유의미하고 필요한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혜택을 계속 제공받았다면 금액의 다과는 떠나서 이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금액 정도가 정치자금법상의 이득액이 좀 다운되더라도 분명히 이득을 본 건 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선물로 주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그 김건희 쪽에 유리하게 세팅을 해서 100%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는 거지 반드시 상의해서 줘야 이게 무슨 뇌물이 되고 정치자금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치 그런 논거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그러니까 주가 조작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공소시효 부분을 그렇게 나눠 가지고 또 저도 다 네. 인정한 부분도 이건 또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근데 사실 네, 그거는 이거는. 얘기가 많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포괄 일제로 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그걸 그게 쪼개버렸더라고요. 그 서로 간에 인식까지 있었고 다 아는 사이고 한데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 그때 김건희가 문득 생각나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사볼까? 한 1년 있다 또 오르겠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 맞습니다. 번호수가 네. 무슨 얘기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네. 그래서 그걸 쪼개가지고 어. 와 이게 진짜 그거는 변호사도 그 법 논리를 주장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주장 실제로 했나 모르겠네요, 진짜. 와 그거를 그렇게 쪼개가지고 해버렸더라고요. 별건 사실 그런 재판에서는 크게 이제 1차, 2차 시기로만 구분을 했는데 네, 1차는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난 건 맞고 정리해서 날렸고 근데 2차만 이제 기소가 됐죠. 했는데 여기서는 또 2차 내에서도 또 쪼개버렸더라고. 보니까 3개로 쪼갠 거예요, 말하자면은. 와. 3개로. 그 계좌별로. 네, 앞에 2개는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 뒤에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공범이 아니어서 그 김건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고. 무죄. 와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와 레전드.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니, 개인적 느낌을 떠나서 법리적으로도요. 항소심 가서 달리 판단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는 예, 예. 항소심에서 깨지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법원이 망할 일이에요. 이건 아니 이게 기존의 판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하급심 판결인데 이 중범죄에 대해서 아 그래 주식시장 지금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정말. 아 유죄일 증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 안에 다 못할 정도로 지난 몇 년간 이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우인성 판사한테 뭐 유튜브 봐라 방송 봐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뉴스는 안 보십니까?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만 보자면 김건희의 유리함. 김건희는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나는 몰랐고 그들이 시세 조정하는 것도 몰랐고 그 주가 조작을 할 만큼 나 그때 한가하지 않았다. 뭐 서울대 무슨 어디 코스 다니느라고 바빴다라고 주장했던 거 고스란히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돼요. 판결문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증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진술도 있을 거고 뭐 문서도 있을 거고 근데 특히 진술 증거 나오면 판결문에는 이런 진술은 받아들이고 이런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네. 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김건희 유리한 건 다 인정을 하고 지금 그래요 실제로. 김건희 불리한 거는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뭐 무죄를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사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아무 방송이나 제대로 보면 이걸 무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극우 몇 명 빼고는 있을까요? 김건희 팬들 클럽 빼고는 전원이 이거는 유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설사 이게 본인이 이거 너무 이게 무죄 같은데 그래도 지가 찾아봐야 될 거야 판사라면 그 3명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합의 보니까 3명 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오늘 판결에 일단 그 국민의 법감정 이런 거 다 빼고 논리적인 모습만 짚어보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조의 고의라는 거는 정범의 고의를 알고 있을 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담 넘어가는 거를 그냥 사다리를 놔주는 거는 방조가 안 되고요. 제가 담 넘어가서 물건을 훔쳐올 거야라는 걸 알고 사다리를 놔줘야 그게 절도의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범의 고의를 알고 있는 방조가 인정됐는데 공동정범은 안 된다. 논리적 모순 1번이죠. 논리적 모순 2번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돼서 명태균은 따로 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것 거기도 네, 나와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예. 싶어요. 그 아까 우리 그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대한민국의 그 법조 귀족들은
왜 이렇게 내란숙의 윤석열 내외에게만 관대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잣대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이 도대체 어떤 카르텔이 작동하길래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가? 저는 여기에 근본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봐줄 결심을 한 거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자, 예. 그러면 꼭 윤석열, 김건희만 봐주려고 한 거는 아닌 게 전반적 인식이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사람들이 정쟁으로 귀족과- 보는 거야. 정쟁으로 모든 귀족과 걸. 평민으로 이걸 나눠. 아니 그러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주가 조작 범죄가 생겼을 때도 네. 이렇게 판단하는 안 할 거예요. 거예요. 한다니까. 유죄라 아니, 생각하고 할 거예요. 아 근데 무슨 재벌가나 무슨 뭐 그럴 수 높으신 있- 집앞 자제들이 했다고 하면 이렇게 또 또 나올 봐주겠지.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이 얘기를 폐가망신 전적으로 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그러니까 폐가망신. 증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좀 활황시키고 이제 뭐 금융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코스피 5천을 공약을 했었고 이게 얼마 전에 5천이 돌파되면서 지금 온 국민적인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근간에는 뭐냐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주가 조작 같은 거 하면 폐가망신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공정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투자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이 판결이 우리 주가 이 뭐 주식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한번 보자고요. 아까 잠시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올랐어요. 아 그래요? 이 판결 나오자마자. 어이가 없네. 그러다가 다시 빠지긴 했는데 이런 거라고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 사회에 우인성 판사가 내린 이 판결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는지 이건 볼 필요가 있다. 어이가 없는 거 우인성 판사는 판결을 하면서도 공정을 입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게 더 기가 막히게 공정한 좀 판결이냐 이따가 어이가 없는 거. 얘기하겠지만. 제가 자. 조선일보 그러니까 자, 대통령이 폐가망신 시킨다고 해서 막 주가 조작 사건 뭐 여기저기 수사 의뢰해서 금감위의 특사경들 막 네. 해가지고 수사해서 법원으로 딱 넘겼는데 무죄.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걱정을 두면서 이 주가 조작 얘기는 요쯤에서 마무리하고 명태균 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제 귀를 딱 때렸던 거는 계약서가 없다. 아 멋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야, 나 미치는 줄 알았네. 그거 듣는 순간 아니 이게 뭐 뇌물이거나 이거 여기는 이제 뭐 정치자금법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얘한테 뭐 이렇게 제공을 하고 뭔가 그 사람의 권한이나 권력 때문에 내가 뭐 얻을 것들을 챙긴다고 본다면, 자발적 여론조사.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 박준 변호사 나 뇌물 줄 테니까 계약서 좀 씁시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약서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또 중간에 뭐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나왔냐면. 그 피고인에게 제공된 부분은 3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3회. 3회, 나머지는 맞아요. 나눠간다. 1회만 줘도 위반이에요. 예. 3회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데 맞아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그 자금과 관련돼서 아니 세상에 정치자금법을 누가 계약서를 쓰고 뭐 정말 계속해가지고 그 10회, 20회씩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1회만 이거는 위반을 해도 그냥 위반인 범죄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판사는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계약서가 피고- 예. 없다는 이유로 만약 이걸 무죄를 주는 거라면 그럼 모든 범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살인 웃겨. 청부를 하는데 계약서 씁니까? 너무 아이고, 웃겨. 일단- 피고인의 지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영업용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고, 선거 관련해서 상담이나 조언을 하면서 선거를 도운 건 있지만, 여론조사 3번 한 게 피고인의 이익이 봤다라고 볼 수가 없고, 이런 논리 전개가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네. 권성동 이제 판결을 우인성 판사가 또 아마 할 거예요. 예. 예, 거기도 똑같은 죄명인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권성동은 통일교한테 돈 받을 때 계약서 썼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죄 갈 수 있지. 나오겠네? 그렇게 갈 수 그러게. 있지. 예? 무죄 나올 것 같아. 큰 거 한 어이가 장 뭐 이런 없어요. 얘기가. 이건 이제 뭐 그거는 여기도 유죄는 계약서 나올 안 것 썼잖아요. 같은데 그러니까. 양형 그거 뭐 얼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권성동은 뭐 무죄 나오긴 근데 어려워 다만 보이는데. 이 쟁점은 이거예요. 명태균 거는 이제 재산상 이익이 되냐 이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예. 예. 그리고 이게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전속적으로 한 여론조사이냐 아니면은 명태균이 그냥 자발적으로 여기도 그냥 뿌렸느냐. 막, 만들어서 그냥 뿌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윤석열, 김건희한테 준 거냐인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전속적으로 준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 재산상 이익이라고 이런 보기 어렵다. 대가관계라고도 보기가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한번 비판을 해보면 전속적 제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여론조사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스타일은
여론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그걸로 영업을 하는 스타일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 우판사 말은 근데 영업용 그걸로 홍보용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무죄 증거로 해. 무죄 증거로 썼어.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김건희,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명태균이 이 20몇 번의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재산상의 이익을 얘기를 했는데 예. 김영선 공천하고 이게 무관하다. 이게 또 황당하고 김영선 공천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아니, 정상적인 공천이라는 정상적으로 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단한 우인성 판사님이 진짜 저 대단한 분이 아니고 돈을 다 빼먹고 그리고 지원차 이 여론조사비가 뻥튀기 됐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예. 뭐 뻥튀기 됐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3억 얼마라고까지 예. 나오니까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재산상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축소시키거나 할 때는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줬다 얻었다 이렇게 해서도 유죄가 나와요. 뇌물이나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재산상의 이익을 그게 3억이 아니더라도 얼마건간에 얻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정찰제냐고.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 애누리 없는 정찰제. 그러니까 이제 가격. 실제로 이럴 겁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나갔죠. 뭐 또 지도 쓰면서 아씨 되겠나 이래 써요 그냥. 야 계약서 없으니까 뭐 한번 무주장해 볼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해요. 다 내. 이거 다 채택되네? 이런 경우야. 내가 딱 그렇거든요. 우리도 변호를 하다 보면 똑같아요. 하나만 걸려라.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뭐 넣어보자. 저 판사 눈빛이 좀 이상하니까 하나 내보자. 계약서 없으면 무죄 아이가? 야 이거 뭐 인정 안 될 수 있겠지? 다 얘기했는데 다 됐네? 이게 무죄라고? 이런 결과로 난 느껴지거든요. 아니, 지금 김건희 변호인도 놀랄만한 판결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받아서 얘기하자면 그 최지우 변호사가 김건희 씨 측 변호사인데 재판 끝나고 나와서 그 비슷한 논리예요. 어찌됐건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텐데 우희성 판사가 이렇게 판단에 무죄 줘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알선수재 1년 8개월 나왔잖아요. 이게 형이 너무 높으니까 항소하겠다 그랬어요. 와 이제 뭐 물에 빠진 사람 꺼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인성 판사의 논리를 여기저기 한번 또 적용해 볼게요. 지금 뭐 떠들썩했던 김경시 의원이랑 강선우 의원 사건. 자 계약서 썼습니까? 안 썼죠. 무죄네. 돈 줬는데 무죄. 공천의 대가로 준 거요? 아니야. 공천은 서울시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무죄가 조사받지마. 투표해서 한 거예요 이게. 투표했어. 자 이게 우인성 판사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계약서 안 썼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 왜 돈 받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비 받으러 뭐 엑셀 파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못 받았다 비용이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감이도 웃기지 않나요? 당선인한테 감히 뭐 그런 걸 할 리가 없다. 나 너무 이상해 이 사람. 전성배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판결문에 감이라고 쓰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을 하나 봤는데 그거 진짜 기괴한 칼럼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CEO, 의사, 검찰총장 같은 분들은 이렇게 써요.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뭐 개량 한복이나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들이랑 사람들을 아예 나눠서 쓰더라고. 조선일보 논설위원 분께서는. 우인성 판사도 약간 감히 이런 거 쓰는 걸 보면은 사람을 분과 그냥 일반 사람으로 나눠서 보는 분이 아닌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참담하고 처참해요. 그러니까 그 공익에 부합하는 가장 그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판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적 정합성조차 없는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 수많은 국정농단 가운데 제일 큰 게 저는 검찰을 움직여가지고 자기 죄를 다 무혐의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작태인데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김영선이 그거 해줘라 말이 많네. 그거보다 더 딱 떨어져. 당선인 신분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투표를 아니 당연히 요식행위는 해야죠. 아니 정치에서 당연히 요식행위는 갖춰놓는 거지. 그런 형식이 윤석열의 녹음 파일보다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어떻게 펴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안 사는 사람 같아요. 모든 정치인들 돈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공천 장사 해라. 처음 보는 돈 다 장면이 받아. 아닙니다. 여론조사 받아. 실제로 우리가 영장 기각할 때 이런 장면을 계속 봤었어요. 맞아요. 그 영장 기각 이른바 수원 3인방 판사들 또 비슷한 논리로 정말 확실한 윤석열이하고 이런 거는 영장을 해줬어요.
나머지 싹 다 기각해버렸고요. 박성재 예. 같은 경우는 몇 번을 그러니까. 기각해버렸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덕수 선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인성이었으면 무죄였겠네요. 예. 봐주지 왜? 그냥 그런 느낌 딱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판이 펼쳐져 버렸고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역사적 재판인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판사들은 이 사건을 그냥 정쟁으로 그냥 별거 아닌 일로 내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했는데 그 표징이 그래 유인성 보여요. 판사인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특검 1호 법안이 검찰총장 부인이 모피코트 맞아, 호피코트 이른바 받은 온로비 거였어요. 사건. 온로비 예. 사건.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공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수사 이게 대한민국 특검법 1호거든요. 네. 그렇죠.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대통령의 부인의 국정농단 사건인데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한 결론이 나버린 게 모든 국민이 알고 저는 오히려 곁가지라고 생각했던 그냥 목걸이 받은 거. 예. 그거는 이제 부정을 못하는 거야 이 판사도. 나왔으니까. 이 판사도 목걸이는 받았네. 이것까지 부정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로 정말 이제 난리가 나는 고의적인 거죠. 그 어떤 판결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목걸이 받은 거는 인정할게. 나머지는 국정농단과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러저러 무죄에 놓은 거를 지금 만들어 붙인 거예요. 붙이다 보니까 어떤 모순적인 내용이 판결문에 등장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네. 항소심에서 혹여라도 김건희 관련돼서 어떤 결정을 할까 심히 우려스럽다. 근데 결국은 나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배심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그러니까 판사 없어요. 그 합의 판사라고 하지만 그 판사들한테만 세 명이서 맡겨놓을 게 결정. 아니라 서희가 뭐 지금 무죄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재판하고 일반인한테 한 7, 8명이나 9명한테 그 배심원한테 맡겨봐봐요. 네. 이게 무죄 났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 그 구구 한둘이 있겠죠. 걔는 무죄겠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유죄 날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독일인가 뭐 어디 나라는 정당의 판사가 그 알려줘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우인성 판사님은 누구 찍으셨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아니 너무 근데 화가 나서. 다 떠나서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저는 특검의 수사도 좀 불만이 많은데 이 비단 그냥 그 여론조사 뭐 대가성으로 돈을 받고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고 요 단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대통령 부부가 공당인 국민의힘 공천 사무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공천 개입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누구 좀 해줘라. 그럼 해주는 거잖아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뇌물 받고 뭐 그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 결국에는 위헌정당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길을 우인성 판사가 차단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지금 뭐 모든 생각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벌써 4시간 넘었는데 아이고야. 김정한 변호사가 또 자리를 일어나셔야 되고 그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장윤성 기자님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준 공천 개입,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들인데 맞아요. 마치 뭐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리는 무슨 뭐 웃겨 죽겠어. 거미불로 뭐 그런 것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야 목걸이 받은 거는 전 국민이 봤으니까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나머지 나머지는 것들은 다 이거는 다 봐줄게. 무죄네라는 정말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1심 판결이 나왔고요. 다만 너무나 명백하게 좀 논리적 모순이 있는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이게 오히려 근거들이 좀 박약하는 느낌이 들죠. 이거 국민 누가 봐도 계약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조는 인정되는데 뭐 공모는 안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항소심에서 깨집니다. 항소심에서 깨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아니 불법 부정의 계약서. 자, 우리 김정한 변호사 일단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